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3.1절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AI가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를 했던 하메이니가 사망했고 초등학교에는 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에 AI가 활용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군사적 활용을 거부했다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결국은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AI는 어디까지 우리가 인류가 진화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 위험은 무엇인지 오늘 이정환 슬로연스 대표님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AI 기업이 미국 국방부에서 퇴출했다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그 엔트로픽 우리 흔히 쓰는 이제 클로드하고 챗GPT가 있는데 클로드를 만드는 데가 엔트로픽이죠. 이번에 이제 전쟁을 보면 그 뉴스를 보시면 다들 보셨겠지만 지상군 투입이 없고요. 시작하자마자 이 드론과 폭격기들이 가서 순식간에 이렇게 그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당부 대부분 다 AI를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고 사람의 판단보다 훨씬 더 빨리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네. 그 전에 며칠 전에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보면 그 이 이란의 주요 인사를 암살할 때 보면 무인 드론을 보내가지고 판단하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는 폭탄하는 자폭 드론도 있고요.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이제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제 이란을 타격하기 몇 시간 전에 국방부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둘이 만나서 협상을 하다 협상이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협상 내용은 이제 이 너네 이 AI를 군사 용도로 활용하겠다 좀 도와줘라라고 했는데 이 다리오 아모데이가 절대 못하겠다라고 이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그렇다면 너네하고 계약할 수 없다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국방부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급이 깨진 거고 이 너네를 안 쓰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심지어 이제 국방부가 이것은 안보 위협이 된다. 공급망 위협이라고 지정을 하고 모든 미국의 정부 부처,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이 엔트로픽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공급망 위협이라고 하면 주로 중국 제품을 많이 했었는데 자국 제품을 공급망 위협이라고 규정한 건 처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미국 국방부가 엔트로픽에 요구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 공격할 때 보면 대충 알아서 막아달라. 사실 이렇게 요격 미사일들이 그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면 요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사람의 판단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AI가 자동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막아달라라는 거라면 지금 이제 알아서 잘 공격해달라는 쪽으로 가죠. 근데 AI가 이 알아서 잘 공격하거나 알아서 잘 막아주는 게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것을 known knowns라고 하고 예를 들면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것,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이제 known unknowns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AI라고 하면 이 unknown unknown이라고 하면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알아서 잘 해주는 그런 AI라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unknown unknown의 AI에게 이 군사 무기를 맡기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게 이제 엔트로픽의 질문이고요. 이 펜타곤과 엔트로픽의 요구를 둘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죠. 법이 허용하는 거의 모든 목적으로 AI를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은 아닌데 너네 AI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고 이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클로드의 이제 CEO는 합법적이라고 옳은 건 아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 법이 AI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펜타곤은 알아서 이게 지금 워낙 그 급박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쓸 수 있게 해달라. 위험은 알고 있고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는 거고 엔트로픽은 이게 자칫 이 펜타곤의 요구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정보 수집 그리고 정보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시민들의 정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놓고 여기서 이제 누가 위협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개인정보를 이 가공을 해서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제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엔트로픽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고 이건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 펜타곤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AI가 구매를 했으면 네. 우리가 총알 샀으면 우리가 쓰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뭔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물건을 샀으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만약 그리고 우리가 클로드든 GPT든 써서 뭐 어떤 질문을 하든 우리 마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왼쪽에 국방부 입장. 법이 허용하는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클로드는 AI는 그렇지 않다. 이건 총알과는 다르다. 총을 팔 때는 누구를 쏘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가 가해서봐서 없는 문제지만 이거 다 네트워크 연결된 상품이고 기본적인 이제 안전까지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인데 이런 근본적인 자유에 심각하고 새로운 위협을 초래한다면 우리가 이걸 과연 판매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이 독점을 파기하고 트럼프가 이걸 공급망 위험 요소,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리스크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 금지를 한 상태고 트럼프가 이 트루스 소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이죠. 좌파 강신도들, 그러니까 레프트윙 넛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광신도들이 국방부를 압박하고 우리 헌법 대신에 자기들이 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한 건 재앙적인 실수다 하고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심지어 자국 회사 그리고 심지어 자국의 이 가장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를 거의 이 이적 행위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적으로 내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엔트로픽이 상당히 용기 있는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엔트로픽이 나간 자리를 바로 오픈 AI가 바로 그냥 샘 엘트만이 바로 거기를 또 독성 물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몇 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 오픈 AI가 가서 이제 GPT를 대신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엔트로픽을 일단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선택을 했다는 말이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엔트로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공무원들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지금 공짜로 쓰고 있어요. 회사 이 공직 업무에 쓰고 있고 보고도 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이제 우리 엔트로픽 안 쓸 거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이걸 이제 갑자기 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미국에 나온 이야기 보면 이걸 당장 못 쓰게 해도 쉽진 않다. 이미 모든 정부 부처가 이 클로드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쓰지 말라고 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6개월에 이제 트럼프가 시한을 줬어요.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당장 폐기하려고 해도 이미 다들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픈 AI가 가서 우리 걸 쓰게 해달라고 했지만 당장 그렇게 이걸 다 갈아타기 쉽지 않다. 이미 국방부에 심지어 임팩트 레벨 6라고 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의사결정 구조에 지금 클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당장 바꾼다고 해도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태. 심지어 또 나사, 미 항공우주국은 지금 화성 탐사 비행 등 주요 프로젝트에 클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미 모든 정부 부처 중요 결정들이 클로드에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안에 이걸 갈아치울 수 있을지 쉽지 않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미 클로드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변덕스럽게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하고 엔트로픽하고 원래 같은 데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오픈 AI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AI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말 그대로 회사 이름이 오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2015년에 출범했을 때는 AI가 언젠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고 심각한 위협이 될 텐데 우리가 AI를 개발해서 공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AI의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오픈 AI는 약간 비영리 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이제 샘 올트먼은 이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걸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처음에 비영리 기구로 출범했는데 또 이걸 영리 자회사를 둬가지고 이걸 계속 확장하면서 펀딩도 받고 계속 더 많은 엔비디아 칩을 박아가지고 더 성능을 높이고 하면 과정에서 내부에 이제 그런 효율적 이타주의자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그 그룹들이 이제 샘 올트만하고 싸워서 박차고 나가서 만든 게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은 그래서 이제 AI의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AI 윤리 기반,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엔트로픽이고요, 오른쪽에 오픈 AI인데 엔트로픽은 안전 제일주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를 개발할 때
이 안전 문제를 고민하는데 안전 문제라는 건 어느 순간 우리 영화 뭐 매트릭스 같은 데서 보듯이 AI가 과연 인간을 공격한다거나 AI에게 핵무기 발사 권한이 있을 때 AI가 어떤 이걸 그 발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AI와 러시아 AI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를 해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미 눈앞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 엔트로피 입장이고 오픈 AI는 결국 사람이 통제해야 된다. 이 개발을 막을 수는 없고 언젠가 이걸 계속해서 AI 개발은 자본의 흐름상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해서 이걸 이 인간의 통제권을 강조하는 그런 AI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라서 두 기업이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미국의 이란 공격이 바로 네. 직전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 뭔가 이 미 국방부가 엔트로피에게 뭔가 확실한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봤더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하메네이가 사는 근거지를 이 핀셋을 공격하듯이 공격을 해서 작전 몇 분 만에 일시적으로 공격을 해서 도망갈 틈도 없이 딱 정확하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AI가 개입이 됐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국방부가 쓰는 팔란티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팔란티어는 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이 위성 그다음에 드론, 무인 드론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그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클로드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물론 CCTV라든가 교통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를 다 넣어가지고 이미 이란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손바닥 보러 들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겠죠. 트럼프 여기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버튼만 누르면 뭐 몇 분 만에 다 이 암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로드는 이 지시를 받았고요. 이런 걸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거 보면 클로드가 이걸 못하겠다고 계약 해지까지 했으면서도 그 몇 시간 뒤에 클로드를 가지고 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 클로드가 활용이 됐고 엔트로픽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클로드를 여기에 미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앞으로 최소한 6개월은 클로드를 계속 쓰면서 이 공격에 활용할 거고 지금도 오늘도 이 공습과 공격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에 팔란티어는 이제 정보 처리지만 거기에 또 쓰는 툴이 결국 거기 GPT도 들어가고 클로드 들어가기 때문에 클로드가 결국 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 무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클로드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미국에서.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인기가 폭발해서 어제 오늘 저도 이제 클로드 뭐 이제 굉장히 고급 버전 쓰는데 접속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챗 GPT의 퀵 GPT라고 해서 GPT를 끝내자. GPT의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사람이 아까 보니까 15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전쟁 무기로 쓰는 이 챗 GPT 그리고 GPT가 사실상 트럼프 요구에 굴복을 한 상황이라서 이거 정말 문제다라는 인식이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싸움의 뿌리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 과연 AI라는 게 인간에게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디스토피아를 불러 특히 전쟁에 이용된다는 거는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막 로봇이 맞습니다.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면이었을 때 이 샘 엘트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기술 최근에 AI라는 건 거의 군비 경쟁과 비슷해서 누가 더 빨리 이걸 쌓아 나가느냐. 우리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100세로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라고 미국 국무부 장관이 쓴 이제 AI 관련된 책이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AI를 군비 경쟁 차원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핵무기를 많이 개발하면 핵무기를 누가 서로 먼저 개발하느냐. 만약에 핵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발사를 해서 상대방을 초토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쪽에서 발사를 했는데 우리 쪽으로 발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AI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상대방의 지금 이란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전기를 끊었고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을 해서 인터넷 접속률이 지금 1%밖에 안 된다고 하죠. 이게 그리고 정보를 다 꿰고 있으면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누가 통화를 하는지를 다 감청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가 사실 그런 군비 경제의 무기로 돼 있다. 그리고
AI를 앞서 있는 데가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그 엔트로픽 CEO는 이걸 속도를 저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편으로 이제 가속주의자라고 합니다. 샘 올트만은 속도를 빨리 해서 이걸 인간이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샘 올트만 같은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이 미국의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트럼프는 물건만 팔아라. 그리고 법은 의회가 만들고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책임은 우리가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건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물건을 넘기면 버튼을 누를지 말지는 정치적인 판단 우리가 한다라는 입장이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거대하고 철학적인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의 끝에 사실 인류의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핵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전 세계 모든 핵무기가 발사될 것이고 이 AI 군비 경쟁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단계 그리고 AI가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인간을 지배하려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이 AI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는 그걸 경계하는 거고 샘 올트만은 그때까지 빨리 가보자라는 데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결국 AI가 안보적 차원에서 정부 국가끼리 경쟁을 잇다 보니까 결국 윤리를 뛰어넘어서 누가 더 군비 경쟁에 빨리 가느냐 경쟁할 수밖에 없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면은 더 빨리 그 군비 경쟁에 결국 합류하면 돈을 벌 거고 네. 더 나아가서 AI 자체가 또 오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이란의 지금 초등학교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그게 이제 이란 국경수비대의 바로 옆에 있는 학교라서 이제 오폭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일부러 뭐 사고를 일으킬 수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도 그 AI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판단해서 실수하는 것과 AI의 실수는 우리가 진짜 언노운 상태인 거죠.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걸 판단했을지 모르는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만약에 이 100만 분의 1 상황으로 드론을 완전히 완벽하게 격추하는데 100만 분의 1 상황으로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위험이 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일 때 지금 피트 헤그세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써야 된다. 100만 분의 1이라면 우리 판단으로 이걸 압도적으로 드론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걸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중에 100만 분의 1 상황으로 만약에 인간 항공기를 격추한다면 아까 다리오 아모데이는 그건 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걸 팔 수 없다고 하는 거고 미 국방부는 트럼프는 일단 우리 이건 전쟁 이겨야 되니까 이란을 일단 공격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이 민간인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팔란티아라는 정보의 수집과 판단, 그다음에 클로드를 통한 분석, 대응 이런 거라면 이제 피지컬 AI로 하면 로봇으로 우리가 만약 군인을 만든다면 네네. 우리가 완전히 공상과학 영역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인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대비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뭐 피지컬 AI도 뭐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더 큰 거는 진짜 정보 전쟁, 네트워크 전쟁, 그다음에 이런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완전히 적을 교란시키고 무력화하게 만드는 지금 이란도 굉장히 그 막강한 무기가 있었지만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애꿎은 이제 뭐 두바이에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데 사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거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그 24시간 만에 거의 다 전쟁이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이제 그 국지전이 벌어지겠지만 이란이 사실상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테러라든가 이제 뭐 자폭 테러 같은 수단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일부 지금 이제 핵목 농축 우라늄들이 이제 일부 빼돌려졌다고 하지만 이 전면전은 이미 이제 이 압도적인 정보 전쟁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도 직접적인 위험이지만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무인 드론이라든가 무인 드론 뭐 200만짜리 무인 드론으로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이런 이 장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무인 드론들이 100만짜리 200만짜리 무인 드론을 몇천 개를 동시에 보내면서 AI로 컨트롤하는데 사실 문제는 또 그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인지적 거리가 커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 맡겨두면 AI 알아서 최적의 상태로 적들을 섬멸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른바 콜레터럴 데미지 같은 것들, 부수적인 효과들을 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경계나 윤리적인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그 이란이 침공당하면서 결국은 세계 주가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네. 겪고 있는데 전쟁 양상 마지막 전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도 사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란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 우리가 그 최근 몇 년 상황을 보면 마두로 납치 때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그 표적을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했고요. 사실 막판에 이제 뛰어든 특공대도 있었지만 결국 AI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사람들은 그 AI 지시에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아모데이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100만 분의 1의 그 오류라고 해도 그 오류가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아까 우리 총알을 파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총알을 반드시 팔아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총알이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그 군사 무기가 어떤 형태로 AI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AI가 해킹된다거나 AI가 어떤 경로로 사람을 뛰어넘는다거나 아니면 AI가 자체적인 생존의 이 킬 스위치가 발동돼서 AI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 제기를 이번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 아모데이는 그런 부분에 경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샘 올트만은 거기에 기꺼이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뛰어들었고 또 그 이면에 이 일론 머스크의 XAI라고 있죠. 그록이 있는데 그록이 또 뒤에서 또 이렇게 AI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이면에 또 이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칼이라는 거를 잘 쓰면은 음식 만드는 데 쓰지만 칼을 또 잘못 쓰면 아주 나쁜 범죄에 이용이 됩니다. 이제 AI는 제미나이가 어떻고 GPT가 어떻고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 안보의 문제까지 전쟁에 이용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어떻게 인간을 위협하는 이 AI 공포로부터 인류를 구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 하나. 또 한편으로는 AI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더욱 심각한 고민과 우리의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